한자 공책 준비해주세요. 한자 동아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걸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시간과 계절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간과 계절에 활용되는 한자 춘, 하, 추, 동이라고 해서 사계절에 대한 한자를 배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의 7개 요일, 한 줄을 채우는 7개 요일을 한번 한자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계절을 한자로 쓰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춘, 하, 추, 동을 한자로 쓸 겁니다. 또한 7개 요일과 요자를 한자로 쓸 거기 때문에 역시 한자 공책 2면을 가득 채워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때 시자와 사이 간자입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1시와 2시 사이는 1시간이죠. 1시와 3시 사이는 2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각과 시각 사이, 시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나 때를 뜻합니다. 지금 몇 시니? 라고 할 때 시라고 읽으면서 1시야, 2시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하나, 둘, 즉 고유어 숫자를 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자만 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로는요, 훨씬 더 간단하게 쓰죠. 그리고 슈 하고 읽습니다. 사용법은 거의 한국과 같습니다. 1시야, 2시야 할 때 거의 사용합니다. 베트남어로는요, 터이라고 쓰고요. 터이라고 읽습니다. 이 베트남어는 한자의 영향은 받았지만 거의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라는 글자를 독립적으로 1시야, 2시야 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터이시안 해가지고 시간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사이를 뜻하는 한자 간입니다. 한국에서는 부자지간, 모녀지간 혹은 시간, 공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한자고요. 중국어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문자를 굉장히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어서 간체자라고 부르고요. 읽기로는 찐이라고 읽습니다. A 발음이지만 에 발음이 나고요. 베트남어로는요, 역시 이건 거의 비슷하게 지안이라고 읽습니다. 훨씬 더 좀 더 부드럽게 지안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파트, 공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계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한자가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공책에 쓰실 때 선생님이 직접 써주기도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서 계절이라는 한자를 멈춰놓고 따라 쓰셔도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알아볼게요. 계절 혹은 끝을 뜻하는 한자고요. 계라고 읽습니다. 중국어로는 역시 똑같이 쓰고 지라고 읽습니다. 절이라는 한자는요, 마디를 의미하고요. 절이라고 읽어요.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략해라, 좀 더 나눠서 조금씩 써라, 관절 혹은 절기라고 해서 1년을 24절기로 나누는 절기나 혹은 절차,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곧바로 해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하고 이렇게 다양한 단어에서 활용되는 한자입니다. 중국어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쓰고요. 지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찌지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봄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춘이라고 읽습니다. 봄이 오면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봄이 와서 큰 행운을 바라는 아마 그런 한자가 다른 집의 대문 앞에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어로는 똑같이 씁니다. 읽기는 춘이라고 읽습니다. 베트남어로는 쏜이라고 읽고요. 쏜이라고 읽습니다. 굉장히 발음이 다 비슷하죠. 여름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하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방학에서 여름은 고유어고 방학은 한자예요. 학업을 놓는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학예 방학, 여름방학을 아예 네 글자 다 한자로 쓰던 때도 있었어요. 중국어로는 똑같이 씁니다. 시아라고 읽습니다. 베트남어로는요. 하라고 쓰고요. 하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물론 여름을 말할 때 하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자에서 비롯된 발음이라는 건 같습니다. 가을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추라고 읽습니다. 중국어로는 역시 똑같이 쓰고요. 치오라고 읽습니다. 베트남어로는 투라고 쓰고요. 투라고 읽습니다. 굉장히 발음이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겨울을 뜻하는 한자고요. 동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름에 하는 스포츠는 하계올림픽이고요. 겨울에 하는 스포츠 동계올림픽입니다. 여기서 계자는 또 아까 배웠었던 계절 계자입니다. 중국어로는요. 똑같이 쓰고요. 똥이라고 읽습니다. 베트남어로도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똥이라고 쓰고요. 똥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자로 써볼 건데요. 일요일과 토요일은 아시아권에서 쓰는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는 어떤 이름을 정한 법칙이 다른 나라 언어하고 더 비슷해요. 어느 나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배포된 달력이에요. 1582년부터 사용이 됐지만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들은 나중에서야 이 달력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씁니다. 태양이 빛나는 날이라고 한자의 의미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는 Sunday라고 부르죠. 그때 교황이 있었던 이탈리아에서는 현재도 도메니카라고 부릅니다. 도메니카에서 도메니는 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의 날, 현재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의미와 같습니다. 스페인어 역시도 이탈리아어와 굉장히 비슷한데 도밍고라고 부르죠. 월요일에 보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역시도 천체의 하나인 달 월자를 써서 달월 빛날 요 날 일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역시 Monday 그리고 현재의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루네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루네디는요, 결국 달을 의미해요. 먼데이도 달을 의미하고요. 달의 여신 모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역시 스페인어 역시도 루네스. 루나라는 게 어떤 곳에서는 달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보면 모두 다 달의 날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의 경우는 불화자, 빛날 요자, 날일자를 씁니다. 이때까지 태양과 달이 천체였잖아요. 화 역시도 여기에서는 천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성의 현재 영어 이름은 마르스예요.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전쟁의 신인데 이 전쟁의 신의 이름을 북유럽 쪽에서는 티우 혹은 티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티우스데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르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었던 로마권의 문화, 즉 교황청의 문화에서는 마르테디 혹은 스페인어로는 마르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실 수요일 역시도 천체라고 보셔야겠죠. 바로 수성이 빛나는 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성은 영어로 뭐죠? Mercury죠. Mercury는 로마 시대의 신 메르쿠리우스의 영어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르쿠리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역시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북유럽에서는
오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ednesday는 오딘의 이름에서 왔다고 하고요. 역시 교황청이 있고 로마의 문화가 남아있는 이탈리아어로는 메르콜레디, 그리고 역시 비슷한 문화권인 스페인어로서는 미에르콜레스라고 발음합니다. 자, 목요일은 목성입니다. 나무 목자의 빛날 요자, 날 일자를 쓰는 건 그대로지만 여러분들 목요일인 목성을 혹시 상징하는 신의 이름 아세요?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죠. 주피터는 제우스를 의미하고요. 또한 영어로서는 Thor. 여러분들 혹시 어벤져스에서 와 토르 너무 멋있어, 그럼 바로 그 토르의 이름이 남아있는 날이 바로 Thursday입니다. 어벤져스 영화에서도 잠깐 나와요. 내 이름을 따서 나를 만들었어 인간들은, 이렇게 토르가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북유럽에서는 토르라고 불리는 이 신은 로마권에서는 제우스, 그래서 지오베디, 이게 목요일이고요. 또 역시 그리스권에서는 제우스라고 불리는데 이탈리아어는 지오베디를 즈를 그대로 발음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이걸 히읗 발음을 해서 후에베스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날인 금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중세시대에는 7개의 천체가 현재 지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레고리력이 반포된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닙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 종교 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고요. 금요일은 바로 금성입니다. 그때도 이미 수금지화에서 이제 지구가 어떤 행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화성, 수성, 목성, 금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비너스, 미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그래서 베네르디, 스페인어로는 비에르네스인데요. 이제 그런데 영어로는 전혀 발음이 좀 달라 보이죠. 프라이데이잖아요. 이거는 역시 또 이 비너스가 북유럽에 갔을 때는 미의 여신 프레이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자,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토성에서 따왔겠죠. 로마 농경의 신이 사투르누스라는 신이 있대요. 그래서 토성은 이름이 세턴이고요. 역시 영어로도 세터데이입니다. 그리고 사바도 이렇게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각각 발음하는데 모두 다 어떤 신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죠. 신의 이름을 담아서 행성의 이름을 붙였고 역시 또 그 행성의 이름에서 따온 각기 요일의 이름을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우리나라 같이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싶어 할까봐 상식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이제 공책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고 공책에다가 이대로 적어주세요. 오늘은 7개 요일에 쓰이는 우선 단어들을 8개를 써볼 거예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일자는 날 일자가 다시 한번 반복되니까 다시 쓸 필요 없지만 요일 할 때 요자도 같이 써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계절, 추나 추동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 날 일자를 한번 써볼게요. 날 일자,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태양의 모양을 보고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죠. 날 일, 역시 또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달월자입니다. 달, 월. 여기서 이 달이라는 거는 달의 주기가 한 달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할 때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체의 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불화자 써보겠습니다.
불화 역시 불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물도요. 물수 물수. 자,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 역시 나무의 모양을 닮았죠. 하지만 목요일 할 때는 목성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빛나는 날이 아니라 목성이 빛나는 날이라고 하면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쇠금. 김씨 아마 하실 때 이걸 금이라고 읽지 않고 성씨로 읽을 때는 김씨라고 읽습니다. 흑토자입니다. 열십자하고 닮았죠? 하지만 아래에 이렇게 흑토입니다. 빛날 요자인데 약간 좀 어렵죠? 사실 뭐 태양이 빛나는 날 이렇게 해석할 건 없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요일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기는 돼요. 자, 빛날 요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할 때 요자고요. 이제 시간과 계절, 추날추동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는 틀렸어요. 쓰다가 틀려서 지금 세 번째로 찍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5번째 줄에서 쓰고 있으면 선생님이 동영상을 쓰다가 5번을 틀리셔서 5번째로 찍고 계시는구나, 7번째로 찍고 계시는구나 하면 됩니다. 때시 다행히 8개나 줄이 있으니까 사이 간자입니다. 이게 문을 뜻하는 한자인데 문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문 사이에 요렇게 사이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때와 때 사이, 그거를 시각이라고 부르죠. 시각과 시각 사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집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 이렇게 말하죠. 자, 계절, 계자입니다. 계절 할 때 끝계자라고도 하고요. 이제 계절, 마디 절자입니다. 여기가 선생님 잘못 쓴 거예요. 추나추동을. 자,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렇게 약간 자, 마디절 이제 가까워져 오니까 틀릴까봐 긴장되네요. 좀 이상한 거는 좀 넘어갑시다. 봄춘,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하, 여름, 사계절을 춘하추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복 입으시면 여름에 입는 교복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복하고 씁니다. 자, 가을 추자를 써볼게요.
가을, 추. 자, 이거 아까 마지막에 틀린 거 겨울입니다. 겨울. 자, 겨울 동자입니다. 겨울동. 제발. 겨울동. 네, 이렇게 16자를 다 써봤고요. 오늘 여러분의 공책에는 이 16자를 이 순서대로 쓰셔서 밑에 쭉 8줄을 다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계절에 관련된 단어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단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마지막 글자 모르시죠? 저녁 석자라고 해서 추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절은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이건 혹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건 오늘 다 배운 단어들인데 바로 춘절입니다. 한국에선 춘절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중국 같은 데서는 이게 설날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하복 이렇게 써요. 여름에 입는 옷.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네, 동복이라고 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